네,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요리사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확률의 덧셈 정리와 그리고 여사건의 확률에 대한 개념을 소개해드리고 그에 대한 그 예시 문제까지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마치는 그런 간단한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네, 일단 확률의 덧셈 정리가 대체 뭐냐 그거부터 먼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률의 덧셈 정리. 네, 굉장히 그냥 간단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확률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얘네를 더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PA라는 친구와 그리고 PB라는 친구를 합쳐놓은 친구를 구해주세요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역시 우리가 이제 합집합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학 하에서 이 집합이라는 단어에서 얘기를 했었지만은 얘네 같은 경우에 PA라는 친구와 그리고 PB라는 친구를 더하는데 여기서 뭐가 발생하죠? 바로 겹치는 게 발생하죠. 그죠? 그래서 그만큼을 뭐해? 빼서 계산을 한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게 덧셈 정리입니다. 자, 근데 이 경우는 이 A와 B가 뭐가 겹치는 부분이 있을 때 해당이 되는 얘기고 겹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바로 배반이다. 그러면은 이제 배반 사건일 경우에는 그들이 떨어져 있죠. 자, 이 경우에는 얘가 존재를 하지 않을 거다 보니까 결국 배반 사건일 때는 P의 A 합집합 B는 그냥 PA와 PB를 뭐 하면 돼요? 더하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겹치는 걸 제거할 필요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여사건. 자, 여사건에 대한 확률인데요. 이 여사건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S라고 한번 제가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S라는 것은 뭐였죠? 바로 표본 공간이라고 해서 전체 집합을 얘기한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데 이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쓱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바깥쪽을 뭐라고 부르죠? 바로 A의 여집합이라고 부른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뭡니까? A하고 A 여집합을 합치면 뭐가 되죠? 전체가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여사건의 확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뭐 어떻게 써도 될 것 같은데 PA 네, 이렇게 쓰겠습니다. PS에서 PA를 뺀 게 뭐가 됩니까? PA의 여집합의 확률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 PS는 지난 시간에 그 개념 요리법에서 뭐라고 했죠? 1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1에서 A의 확률을 빼면 A의 여집합의 확률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간단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대표 문제를 한번 띄워보고 그런 다음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가볼게요. 자, 우리 텐션을 좀 높여서 여기 이제 두 문제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여기 일단은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을 테니까 지금 이 순간 일시정지를 콕 누르시고 이 문제들을 일단 한번 풀어보신 뒤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셨죠?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x에서 y로의 함수 f를 만들 때 f1은 1이거나 우리 또는의 의미죠. 또는 f2가 2일 확률을 구하라. 즉 f1이 1이어도 되고 f2가 2여도 되는 요 확률을 갖다가 구해줘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함수 문제 여러분들께서 앞에 그 경우의 수를 잘 하신 분들은 할 게 없어요. 그냥 약간 숟가락만 얻는 느낌, 그냥 그렇게 가면 되는 너무너무 그냥 간단한 그 확률 초반부의 그런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역시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자, 요렇게 이제 두 개를 만들었는데요. 자, F1이 1이다. 그냥 경우의 수 푸는 느낌으로 가면 됩니다. 자, 보세요. 전체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겠다 이거죠. 전체 경우의 수는 뭡니까? 함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갈 수 있는 곳은 5군데. 5군데죠. 그래서 총 몇 가지? 125가지라고 그냥 쓰고 진행하겠습니다. 125가지로 쓸게요. 됐죠? 자, 그런 다음에 F1이 1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F1, 이 친구가 1로 간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갔다 이거죠. 자, 그럼 생각을 해보면은 자, F1은 1로 이미 간 거야. 그러면
가지수라는 게 없죠. 자, 그럼 얘네 둘만 보내는 그 가지수를 세면 되는 거니까 결국 이 친구가 5가지, 이 친구가 5가지니까 총 몇 가지? 25가지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럼 봐봐요. 자, 그런 다음에 F2가 2일 확률도 제가 이걸 잠깐 좀 이렇게 손으로 쓱 지우고 자, 말씀을 드리면은 F2가 2로 갈 확률 자, 이렇게 쓱 그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이 친구 5군데, 이 친구 5군데니까 총 몇 가지? 25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냥 이렇게 이제 쓰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로 빼야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빼야 되는데, 자, 그게 뭐냐면, 바로 교집합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 공통이 되는 부분. 지금 저 50가지 안에 겹치는 게 있다 이겁니다. 그 겹치는 거를 뭐 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게 뭔지를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F1은 1로 가면서 F2는 2로 갔다. 이게 바로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해되죠? 아, 그러면 결국 그럼 한 가지인가? 그건 아닌 거죠. 이 상황만 완성이 되면 일단 겹치는 거니까 거기에다가 얘가 갈 수 있는 게 몇 갈래입니까? 5갈래니까 결국 5개의 뭐가 발생한다? 공통되는 게 중복이 발생을 하니까 그만큼을 제거해 주세요로 처리만 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 앞단원이랑 비교를 해보면 앞단원에서 이 분자 구하는 거를 이미 뭐 했어요? 했었다 이거죠. 됐죠? 그럼 뭐만 추가가 된 겁니까? 이 분모만 하나 추가됐다라고 그렇게 숟가락 얹는 식으로 정리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 단원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확률이라는 파트를 말이죠. 알겠죠? 화이팅!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상황 보죠. 그럼 두 번째는 어떠냐? 당연히 이제 같은 상황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죠. 자, 이 친구는 빨간 굿을 5개, 파란 굿을 4개. 제가 분필이 많으니까 한번 빨간색 한번 써보겠습니다. 빨간색 5개 한번 그려보죠. 하나, 둘, 셋, 넷, 5개. 자, 그 다음에 파란 거 4개, 파란 거 4개. 오, 왜 이렇게 많아? 총 몇 개가 있어? 9개의 구슬이 있었습니다. 자, 9개 구슬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6개 구슬을 동시에 꺼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전체 경우의 수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게 맞냐면은 전체 몇 개 중에서 9개의 구슬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를 꺼내죠? 6개를 꺼낸다. 90. 됐죠? 자, 90으로 씁니다. 자, 근데 빨간 게 파란 거보다 많을 확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전체 경우의 수라는 것은 6개의 뭘 꺼낸 거예요? 구슬 이미 꺼낸 거죠. 그죠? 6개의 구슬 이미 꺼냈어요. 근데 그 6개 중에서 빨간 게 파란 거보다 개수가 뭐하다? 많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은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은지를 실제로 예시를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쓰냐? 보세요. 이 분자를 채워보겠습니다. 2단계라고 쓰고 분자를 채워보자. 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빨간 게 몇 개, 그리고 파란 게 몇 개라고 구체화를 시켜서 써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빨간 게 몇 개? 5개. 자, 빨간 거, 파란 거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빨간 거, 파란 거 이렇게 있는데 6개라는 그 한정된 그 개수 중에서 빨간 게 5개가 가능하죠? 파란 게 1개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또 빨간 거 몇 개? 4개. 그리고 파란 거 몇 개? 2개. 아, 근데 3개, 3개는 안 되죠. 그거는 빨간 게 더 많은 게 아니니까요. 알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친구를 분자에다가 쓰려면 어떻게 쓰면 됩니까? 65다. 그 다음에 65. 잘하고 있죠? 65. 아, 네, 65. 65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아, 이거 5개야? 빨간 거 55. 죄송해요. 자, 곱하기. 파란 거는 4개 중에 하나를 꺼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됐나요? 자, 그런 다음에 더하겠습니다. 자, 더하는데 사실 이 친구는 배반 사건이 아닌 경우고 이 친구는 배반 사건인 경우 이렇게 나눠 놓은 거거든요. 근데 배반 사건일 때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겹치는 게 없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겹치는 게 없으니까 결국 그냥 얘만 그냥 개수 쓰셔가지고 마무리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라고 쓰죠? 6시 또 6이라고 쓰는 5C4 곱하기 4C2라고 해서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예시를 한번 맞춰봤고요. 우리 6건 문제까지 원래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자, 우리 이제 그 여사건 관련한 문제를 갖다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저도 좀 쉬는 시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죠. 상범이, 윤석이, 승묵이, 동현이, 용성이. 예, 이렇게 이제 좀 괜찮은 5명의 학생이 일렬로 세울 건데, 윤석이와 동현이 사이에 적어도 한 명의 학생을 세울 확률. 자, 이게 이제 여사건을 이용한 문제인데,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적어도 한 명이란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최소 한 명을 세운다. 자, 여러분들 일단 문제 풀어보셔야죠. 일시정지 하시고 문제 먼저 풀어보세요. 알겠죠? 자, 네, 하셨죠? 자, 이런 얘기죠. 적어도 한 명이라는 것은 한 명일 수도 있는데 2명해도 되고 3명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종류가 너무 많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은 결국 아까 전에 배웠던 여사건의 확률을 이용하겠다 이겁니다. 바로 1에서 빼겠다. 뭐를? 우리가 구해야 될 그 액시던트의 그 반대를 구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되냐면은 윤석이와 윤과 동현이 사이에 학생이 한 명도 뭐 하면 될까요? 학생이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없을 확률을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 괜찮아. 그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 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만 이제 계산을 잘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보죠. 전체 경우의 수는 5명을 나열하는 거니까 5팩토리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팩토리얼 기억나시죠? 5팩토리얼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죠. 자, 윤석이와 동현이 사이에 학생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윤석이하고 동현이를 사이에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이 붙여놓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나머지 친구 상승용 이 친구들은 뭐죠? 이렇게 따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 저 가지수라는 것은 이웃한 그 경우의 수를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결국 몇 개입니까? 4개죠. 그래서 4명을 갖다가 나열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윤동도 되지만 뭐도 돼요? 동윤도 되기 때문에 여기다 곱하기 2를 한 게 바로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에서 저 친구를 빼면 그게 답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